옛 문헌에는 조선의 팔경이 있습니다. 조선의 팔경이란 백두산, 개마공원, 압록강, 평양, 금강산, 석굴암, 해운대, 한라산이 있는데 이렇게 조선의 팔경이고 2개가 더 추가됩니다. 그 추가된 곳은 채치원이 있던 곳, 홍유동이라는 가야산, 그리고 방랑 시인이 전국을 떠돌다가 그 자연의 도취가 되어서 마지막 몰련을 했던 곳, 화순의 적벽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십경이라고 하지만은 일제시대 때 육당 최남선이라는 사람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장기현 일출함에서 이 풍광을 보고 하나를 더 추가시키죠. 이곳이 바로 옛 신라인들도 화랑 정신을 이어 여기서 수도를 하고 호연지기를 했던 곳, 장기에서 대표적인 명소 장기 일출함입니다. 장인풍 정효각에 도착했습니다. 이 정효각 앞에 보면 정문으로 읽히는 홍살문이 있는데요. 이 홍살문은 원래 홍색이어야 하나 지금 빛바랜 모습으로 되어 있네요. 살문, 즉 살이 있다는 뜻이죠. 이 홍살문은 원래 국가의 경의를 표하기 때문에 하마비와 함께 조성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하마미는 없고 이렇게 단촐하게 조성되어 있고, 이런 정효각은 그 당시 때 조선 사회의 유교 국가로서 상징적인 뜻으로 이렇게 세우기도 하죠. 즉 충효예,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예를 갖추는 곳에 세우는 정효각. 지금 이 장기에는 이렇게 충절의 고장답게 정효각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구획 정리로서는 부, 목, 군, 현이 있습니다. 부는 정이품, 그리고 목은 목사였던 정삼품, 그리고 군은 군수였던 종사품, 현은 지금 이렇게 장기현처럼 종오품과 유품이 관리를 하였죠. 이곳 장기현은 종유품으로서 현감이 이곳 관아에게 관리를 하였는데, 지금 또 보시면 이렇게 공덕비가 고풍스럽게 나란히 진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아를 지금부터 우리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이렇게 관아, 즉 동헌이 이렇게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은 예전에 요 바로 위에 장기 읍성에 있던 것을 이렇게 이전하여 복원하였습니다. 현판에는 금민당이라고 하여 백성을 가까이 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고, 이런 관아는 조선시대 때 향교와 객사로서 이렇게 건물들이 3대로 짓게 되었죠. 대부분 일제시대 때는 훼손이 많이 되었지만은 이렇게 아직도 복원이 되어 있는 것이 참 감사하기 따름이죠. 이 장기 관아 옆에 척합이라고 있는데, 이 척합이는 양이 침범, 비전 즉화, 주화 매구. 이 뜻은 양이, 즉 서양의 오랑캐들이 침범하는데도 싸우지 아니하면 주화, 화친하는 것이고, 매국, 즉 나라를 파는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척합위에 세워뒀던 동기는 흥선대원군, 즉 고종의 아버지로서 이하응이 1866년도 병인양요와 그리고 그 2년 뒤였던 1868년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 즉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영군묘를 파헤치는 사건과 1871년도 신미양요 때 그런 사건들로 말미암아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를 하죠. 그 통상수교 거부를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문호가 늦게 개방이 되었지만은
나름 흥선대원군도 개혁을 하려고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세도 정치의 타파와 사창제 실시, 포포제 실시, 비변사 폐지, 그리고 폐단이었던 서원 철폐 등등이 있지만은 당시의 국세 정세로서는 청나라였던, 즉 중국이었던 리홍장, 그리고 외나라였던 일본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어깨를 대등하게 하였지만은 결국 이 세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문호가 늦게 개방됨으로써 후퇴가 되고 우리나라가 문호가 늦게 개방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죠. 포항에는 지금 현재 이 척합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곳 장기현에 위치하여 있고 또 하나는 흥해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척합이를 보더라도 그 흥성대원군의 다짐을 또다시 알 수 있겠습니다. 장기관하, 즉 동헌 위에 있는 장기읍성에 도착했습니다. 이 장기읍성은 장기를 대표하는 명소인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흔적이랄까 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흙으로진 토성과 그리고 나무로진 목성, 그리고 돌로 지은 석성이 있는데 이 읍성은 대표적으로 석성으로 만들어졌죠. 일제시대 때, 한일 합방 때 이런 읍성들이 전국에 많이 훼손되었지만은 그래도 이 장기현에 남아있는 읍성은 복원과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 서 있는 위치는 성으로서 또 다른 용도가 있는데요. 이곳은 치라고 하는 곳입니다. 치는 이 성을 보호하면서 더욱더 견고하게 하지만은 전쟁 시대는 이렇게 적들이 오게 되면 양 사방에서 측면으로 환이나 포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이기도 하죠. 이렇듯 성은 목적이 치안 유지와 전쟁 시대 적의 방어를 하는 방어 역할을 하지만은 대부분 이런 읍성들은 도성에 있지만은 이렇게 장기읍성은 산과 함께 있는 산성 구조를 할 수 있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가까이 가보실까요? 사적 386호 장기읍성, 이곳은 옹성이라는 곳입니다. 옹성, 즉 성문을 보호하고 적병들이 쳐들어올 때 둥그렇게 돌아서 적들을 포획하고 공격하는 곳이죠. 지금은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는데 옹성의 또 다른 역할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부속 건물에서 통행을 막고 통행을 닫고 하는 그런 역할도 하죠. 이렇게 옹성이 있는 곳은 성이 대표적으로 후기, 즉 완벽한 성이 되었을 때 이렇게 옹성들을 만들고 이 옹성으로 하여금 성 축조에 막대한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죠. 대표적인 것은 수원 화성에 보면 장안문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장안문, 팔단문 등등 이렇게 옹성, 즉 성벽을 보호하고 적들이 올 때 포획 공격을 할 수 있는 곳, 이런 옹성이 있다는 것은 이 장기읍성도 그 하나의 성으로서 최고의 위치까지 올랐던 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적 386호 장기읍성 좀 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읍성을 둘러보게 되면 이렇게 복원한 곳이 많습니다. 이 문루도 최근에 복원하게 되었는데 문루, 즉 누각이기도 하기도 하죠. 누각에서 루자는 다락 루자를 쓰는데 이 건물도 보시다시피 다락루 2층이라는 곳이죠. 1층은 통행의 목적이 있고 2층은 이렇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즉 지붕이 있는 곳을 누각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문루는 일반 연회를 베푼다든지 또는 잔치를 하는 그런 공간은 이다 하기보다는 읍성 주위에 있는 문루다 보니까 군사시설, 즉 적을 관찰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밤이나 아침이나 그런 문을 개방하는 그런 목적이 있죠. 이런 문로가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탐방객들이 오고 가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한국의 아름다움 보면 볼수록 빠져듭니다. 자, 읍성의 길 또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읍성과 도성은 다른 나라와 달리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백성과 함께 울타리를 치고 있다는 거죠. 가까운 일본이나 멀리 있는 유럽 같은 경우는, 즉 성주만이 있는 성을 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함께 백성들과 소통과 협동과 호국 애조를 할 수 있는 울타리인 이런 읍성과 도성을 함께 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장기읍성, 참 잘 남아있는 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장기읍성에 내려오게 되면 이곳 장기향교를 만나게 됩니다. 향교란 시골 향자에 가르칠 교, 즉 시골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한양에는 사부 학당이 있지만은 당시 시골이었던 부, 목, 군, 현에는 이렇게 향교를 두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국공립 같은 형태죠. 처음에는 서당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향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서원, 다음으로는 성균관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죠. 현재 여기에 보이는 대성전은 4대 성인이었던 공자의 위패를 모시고 그의 덕행과 그의 학업을 공부를 하고 제사를 모시는 곳이죠. 향교, 각 지역마다 교육을 가르치는 예절의 공간, 조선 유교이자 상징입니다. 이곳 현재 장기초등학교 교내에는 두 사적비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우암 송시열, 또 하나는 다산 정약용. 우선 우암 송시열은 조선시대 때 조선왕조실록에 약 3000번이라는 이름이 거론될 만큼 막대한 지대를 미친 사람으로서 당시에 효정, 즉 복림대군의 스승이기도 하고 율곡이의 학통을 이어받아 기호학파와 함께 노론의 영수이기도 하죠. 이분은 2차 예송농제 때 이곳 현재 장기현으로 유배되어 아직도 이 사람의 흔적이랄까 유적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숙종시대 때 기사한국, 즉 장희빈의 아들 경종인 세자 책봉에 대한 이름과 반대를 하여 또다시 유배형을 갖다가 83세 때 사사되었던 안타까운 인물이죠. 하지만 사사된 이후에 문무에 재앙되어 남인인 그 당시에 서인에 또다시 아주 큰 문묘에 또 올라서게 되는데, 그 서원이 대표적인 속리산 밑에 위치한 하양서원, 하양구곡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다산정약용이라는 사적비가 있는데, 다산정약용, 모두들 잘 아는 여유당 전서에서 목미심서를 저서를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목미심서와 함께 지리서인 아방강력고, 그리고 의학서정이 마가해통, 그리고 형법인 흠흠심서 등등 약 유배 생활에 18년 동안 500건의 저자가 되는 책을 남겼던 사람으로서 지금으로 보면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맞먹는 사람으로 비교되기도 합니다. 이분은 21대 정조대왕의 신임을 얻어 화성축족의 공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수원 화성 행차도에서도 수원 다리를 건널 때 수교를 만드는 그런 천재적인
지략에 갇혔던 사람이죠. 큰 나무인 은행나무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은행나무는 우암 송시열이 2차 예송농전 때 이곳 장기현으로 유배되어 그 당시 때 이렇게 심었던 나무가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굳건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최근에 장기 유배 문화체험촌으로 새롭게 조성된 곳입니다. 유배란 조선에 5대 형벌이 있었는데 태, 장, 도, 유, 사 5개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웠던 사형, 다음으로 무거웠던 유배형, 즉 추방을 하는 거죠. 조정에서. 그런 유배천을 이렇게 새롭게 조성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장기에는 우암 송시열과 다산 정약용의 유명이 있죠. 그 유명세가 이렇게 유배촌을 만들었고, 그 두 분의 공통점은 흔히 말하는 강상제와 용모제가 아닌 당시의 정치적인 세력 싸움으로 그러한 유배형을 받게 됐죠. 유배라고 해서 꼭 역적과 큰 범죄를 아니었던 당시는 그런 정치적인 성향에 강하여 유배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또 보면 당쟁 싸움이랄까 서로의 당들이 싸우는데 그의 희생양이 되었던 우암 송시열과 그리고 다산 정약용을 그리고자 이렇게 유배 체험촌이 생기지 않았나 합니다. 네, 이곳은 고석사라는 곳으로 신라 시대 때 조성된 석불로 보이는데요. 이 석불은 그 경주의 581호 문화재 골국사의 응애함과 비슷한 재질로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석불은 특징이 다른 석불과 달리 의자상이라고 하여 부처님이 의자에 앉은 형상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현재 단 3곳, 첫 번째는 남산의 사말령 세존과 그리고 법주사의 마애불, 그리고 이 고석사의 마애불상이 유일하게 석불자상으로 하여금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재입니다.